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금요일만 되면 장순원 기자가 남자 어예진으로 남자 어예진 변신. 네. 미국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승찬 대표가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 얘기 좋아하는. 네.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예. 일자리는 많은데 근로자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나 봐요. 경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업자는 없어. 일자리가 많으니까. 근데 희한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리는 직원들도 많다는 거예요. 레이오프 당하는. 그런데 잘려도 또 금방 구하고. 그러니까 참 거기도 희한하다.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지. 일자리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혹은 공급망 때문인지 뭔지. 그런 어쨌든, 얘기. 예. 네. 하여튼 장순원 기자님 소개를 해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참, 소개 안 했습니까? 네. 한 식구를 뭘 소개를 해. 네, 좋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아 맞아요. 다 용서가 되지. 예.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고용 상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팍팍 올리죠. 그렇죠. 네. 요즘 물가를 그러고 있고. 잡으려고. 네.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는 나빠져야죠 보통. 꼬라지. 그럼 고용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나빠져야죠. 뭐 그게 보통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네. 지금 미국만 그렇지 않아서 좀 헷갈리는 세상에.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그래서 이제 예. 뭐 농림축산업을 제외하고 미국 일자리 한 80%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지난 8월 달에 공개된 건데 이제 비농업 고용 이제 취업자 수가 52만 8천 명이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는 25만 명 정도였고 한 30만 명 정도 되면 뭐 평탄을 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생각보다 꽤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금리도 올리고 다른 뭐 경기 지표도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 GDP 같은 경우에 벌써 2분기 동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네.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유독 고용 시장만 이렇게 좋은 건데 네. 이 지금 이런 미국 고용 시장이 아주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외신이 있어서 예. 그걸 좀 준비해봤어요. 그 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니, 이거- 누굽니까? 네 이겁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건데 예.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막 비틀거리는 경제에서 좀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해고된 노동자들이 되게 빨리 quickly find jobs. 예 엄청 잡을 빨리 잡더라. 잡을 빨리 잡는 거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해고가 많아지면 예. 보통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잘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뭐 나 큰일 났다. 난리 네, 났네. 난리 났다. 어떻게 일자리를 잡지? 어. 혹은 뭐 임금을 좀 낮추더라도 예. 빨리 이제 취업을 해야지. 뭐 이런 상황일 텐데 미국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여기 나온 그 여자분이 예. 이제 여기 수키란 뭐 이렇게 수치란 뭐 이렇게 하는 30대 여성인데 예. 지난달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네. 뭐 당연히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구직 SNS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예. 본인이 이제 해고됐고 새 일자리를 찾겠다. 어.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2주 만에 무려 7곳에서 이제 널 뽑겠다. 면접을 받고요. SNS를 잘 올린 거 아닙니까? 혹시 재밌게? 그 중에서 2곳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선택한 회사의 월급이 그전 직장보다 50%가 올랐다고 합니다. 뭐야? 뭐 꽤 괜찮은 거죠. 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지금 진작 사표를 냈어야지. 뭐 레지 피어슨이라는 40대 보험 중개사도 이달 예. 초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예. 40대 아저씨가 사실 갈 데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다른데 당일 바로 취업이 됐답니다. 당일날? 네. 월급 그것도 또 월급도 되게 이제 또 오르고? 좋은데, 예. 당일은 좀 뭐,
다니던 회사 월급 6만 달러였는데 예. 그날 오후에 새로 취업한 회사의 월급이 11만 달러였어요. 연봉이었겠죠. 11만 달러요? 연봉이요? 네. 11만 달러요? 두 배 그래서 같은 거네 거의. 그 그건 이상한 케이스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너무 이제 진짜 극단적이야.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는 네.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어. 지금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미국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야.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자성욕 파는 거 아니야? 미국이 네. 지금 뭐 해고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아니 뭐 사실은 뭐 어디서 사람을 얼마를 해고했네, 얼마를 해고했네 네. 그런 기사 많이 나와요. 네, 최근에.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뭐 네.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엄청나게 또 해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넷플릭스 뭐 여기 안 나왔지만 월마트 이런 곳들 등등등들이 지금 해고를 엄청 하면서 인력 감축을 예고했는 그 규모가 지난달에 2만 6천 명, 그 6월 달에도 한 3만 명이 넘어서 그 전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사례로 나온 분들은 잡을 빨리빨리 잘 잡고 있는 거죠.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그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밝은 하늘색이 이제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고당한 사람도 많이 늘고 있긴 해요. 실업수당 신청하겠죠. 네. 해고당하면 바로 신청을 하는데 이제 네. 2주 이상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이제 연속 연속 실업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 건수는 생각보다는 이제 낮네요. 낮게 그게 유지가 되고 지난 있어요. 그래프고 네. 그러니까 네. 고용 해고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내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많이 하는데 네. 그게 2주 연속 일어나지는 많이 않더라. 그 그러니까 사이에 많이 취업을 실업된 하더라. 사람들은 많이 늘었지만 어. 그 중간에 빨리빨리 다시 재취업이 되니 아.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아.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상황이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 실업자로 있는 기간들을 이제 예. 보여주는 건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전과 비교했을 때 5주 미만, 그러니까 실업자로 있는 상태가 5주 미만인 비중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아하. 27주 이상 아주 긴 텀으로 이제 실업자인 분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재취업이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와. 왜 그런 겁니까? 제 생각에는 최근에 해고가 네. 그동안 이른바 브랜드 있고 잘 나가던 음. 스타트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사람 뽑기 어려운 때 누가 해고를 하겠어요. 당장 직원 월급 줄 돈 없는 이른바 돈은 못 벌면서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서 투자를 잘 받던 네. 그런 회사들 중에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젠. 네. 투자자들도 이젠 돈을 계속 찔러주지 않는다 하는 쪽에서 해고를 하겠죠. 예.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 전직 트위터 직원이야. 나 전직 메타 직원이야. 나 야놀자에서 나왔어. 어. 뭐 이러면 서로 데려가려고. 와, 와. 뭐 그런 거죠. 넷플릭스 출신이래. 바로 그러니까 데려가자.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야. 이제 그것도 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미국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미국이 네. 기본적으로 지금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 코로나 이후에 네. 뭐 대사태 시대, 네. 대사직의 시대.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노동 인력이 대거 이제 시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중에서 꽤 잘 나가던 기업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인력이 일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미리미리 많이 뽑아놨는데 네. 지금 경기가 갑자기 급 냉각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을 좀 정리해고하는 경우도 이제 다시 많아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력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래프 보여주시면 네. 그 그래프가 다시 뜨고 있어요. 저것도 저 앞에 그래프. 네. 그 앞에 네. 그러니까 처음 이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Continuing claims가 네.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실제로는 그 원래는 계속 그 떨어지고 실업이라면 있다가. 실업거래면 그 실업수당 신청하는 그 기간만큼 한 달 정도 텀을 주고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그 네. 이상의 텀이 있죠. 네. 그러나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네. 빨리빨리 재취업 되던 시절도 음. 조금 완화되고 있다. 가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네. 이제 물가와 고용을 책임져야 되니까 특히 이제 물가와 고용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을 잘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전망은 경기가 냉각되면서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재취업되던 그런 추세도 조금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지금 예. 아직 예.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2%의 분석을 베끼는 겁니다. 저기. 딱 저 얘기잖아요. 저 좋은 예? 시절도 끝났다. 네. 예. 야, 그런데 이게 그 연준의 예상은 그렇긴 한데 그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라는 게 사실 그 연준의 전망을 많이 비켜놨었어요. 아니 뭐 사실- 맨날 틀렸죠 솔직히. 그 작년에 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늦다 네.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작년부터 빨리빨리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연준이 그때 아직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나왔던 노동시장 지표들이 뭐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좋다는 그 노동시장의 어떤 임금 상승 압력이나 예. 구인 압력을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했던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예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리를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상승 압력이 뒤늦게 확 커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뭐 최근에 좀 대응을 늦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연준 내부에서도 우리가 그때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농업 그 취업자 지수. 취업자 지수가 이제 이게 사실 이 지표 자체가 많이 수정이 돼요. 예. 뭐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 130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처음에 애초에는 발표를 그렇게 했다가 그 뒤에 뭐 200한 6, 70만 명이 늘었다는 식으로 이게 수정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이 많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그 지표를 베이스로 해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조금 천천히 올렸던 그런 이제 어떤 사례들도 있는 걸로 봐서 그 연준의 전망이 뭐 늘 정확한 건 아닌데 여튼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까지의 어떤 저런 해고돼도 금방금방 취업되던 그런 상황들이 조금 둔화는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긴 한데 현재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사례들이 아직 많이 나타나고 근데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예상이 맞을지 아닐지 아직은 좀 까리한 상황인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네. 저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다는 거는 네. 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여론을 많이 주도하는 특히 연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론을 주도하는 느낌이 꽤 있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네. 야 하면 그날 바로 연봉 50% 오르는 연봉을 바로 구했다는 르포 기사를 저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났더라고요. 일면 기사로. 뭔가 의미심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준어만. 뉘앙스를 담은 것이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조금 전에 잠깐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예. 풀타임 일자리 제한 받을 때 아까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저건 뭐 조금 특별한 사례이기도 할 텐데 제 이제 생각엔 기자가 자기 연봉 올려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 나 관둔다. 이건가? 봐라 이거. 지금 뭐 CEO인 두 분은 그렇게 심기가 안 좋으시고 한데 직원들 월급 올려달라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풀타임 일자리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제시받는 연봉이 지금 예. 한 6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해봐도 한 4~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일자리가 좀 그러니까 새 직장을 잡는 사람들보다 일자리가 막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봉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렇겠죠. 상황이고 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겠죠. 일자리가 많은 거죠. 갈자리가 많은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이 뭐 그 일자리의 이제 상승 압력을 좀 둔화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어쨌건 다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려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늘 저녁에 잭슨홀 미팅 나오는데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잭슨홀은 안 기자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가보셨나요? 저 잭슨홀 갔다 왔어요. 잭슨홀. 그 구멍이 깊던가요? 여기가 디턴이라는 네. 그 정말 유명한 이제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거예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정말 같은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유명한 관광지. 네, 이게 여기, 저런 야, 데서 정말 어마 금리 결정을 한다고 해도 티턴. 네. 저 뒤에가 티턴 그 국립공원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데 시골이네요. 네. 완전 시골이죠. 구멍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잭슨홀이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작은 마을인데 이 잭슨홀 미팅 할 때만 예. 그 호텔 가격이 폭등해요 갑자기. 몇 개 없고도 호텔이. 당연히 그거는 시장 원리죠. 저희가 야.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던 곳이 아닌데 네. 그 2008년도에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벤 버냉키가 저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 시장 혼란을 막을 조치가 준비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몇 번 시사를 했거든요. 뭐 2007년에도 했고 뭐 12년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제넷 옐런이라든지 마리오 드라기 같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주요한 통화 정책의 어떤 큰 줄기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지금 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작년에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시적. 저 자리에서 일시적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지금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기는 누가 갑니까? 잭슨홀 미팅은 중앙은행장. 네, 전 세계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네, 중앙은행 지금 저기가 아마 캔자스 그 연방은행이 이제 주관하는 연례 이제 심포지엄 같은 건데 네. 저기 이제 뭐 연준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주요한 중앙은행 총재들 중앙은행 총재들 20이라든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 이창용 총재가 모여서 족구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죠? 그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공부하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왜 저런 경치 좋은 시골에 가서 굳이 호텔 값을 올려서 만납니까? 서로 번거롭게? 그런데 아니면 잘 안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중앙은행 총재들이 중앙은행 총재도 아, 인간이니까 야, 좋은 호텔로 해서 모여야 좀 못 가본데 좀 가보면 나 가는데 네, 출장 겸해서 관광지로 한번 가야. 근데 뉴욕으로 오세요 그러면 아, 됐다고 해라. 언제 저런 데 가보겠습니까? 저것도 좀 맞는 말 같아요. 옛날에 네. 잠깐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기억이 나는데 저 그때 김중수 총재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김중수 총재가 뭐 안팎으로 그때 막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네. 시절인데 네. 저기에 아마 원래 그 관례인가 봐요. 그 부인도 이제 동행해서 맞아요. 이제 초청을 한다고 알려 있어요. 부부 동반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저 포인트 좀 잃었던 거 따라 그러니까 다 와라. 아, 제가- 그렇지. 그래야 갔지.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주열 이 직전에 한우영 총재가 이주열 총재였잖아요. 음. 근데 이주열 총재가 항상 저기 갔는데 잭슨홀 미팅에 굉장히 조용히 있다 오셨다고 조용히 회의를 참석하고 오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자리에 이제 다 모이니까 사실 저기서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모이는 건 좋은데 네. 왜 저런 휴양지에서 모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굳이 왜? 경치가 좋다니까. 경치 조용히 좋은 곳은 자기 돈으로 다녀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네. 이제 기조연설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할 예정인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작년하고 망신을 당해서 뭐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려고 하다가 네. 부부 동반이라고 하니까 네. 쌤통이다 싶네. 부부 동반인데 또 안 모시고 가기 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위험한 발언. 부부 동반으로 가니까 네. 저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가야 네. 뭔가 또 되지, 말도 되지. 네. 그렇구나. 부부 동반 뉴욕이 최악이구나. 네. 야, 방금 이 발언은 날카로움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양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에버이죠. 애 본다. 제일 들을 때 제일 행복한.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